자, 네, 병의 피레토 한의원의 강대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피부 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습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이 6가지만 좀 이해하신다라면 습진 100%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습진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겼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습진은 피부 염증이고요. 염증은 세포의 손상입니다. 세포의 손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습진 결코 난치성 질환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습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 또 치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이죠. 기존의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영양학적 관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기존의 유튜브하고는 색다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이 습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습진의 구체적인 이 6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피레토 세라피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피레토 세라피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면역과 무병 장수론입니다. 면역은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고 그 힘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곡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 바로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심부온도 37도만 유지된다면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부온도가 빨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수명이 단축된다는 소리는 질병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시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한다 그랬죠. 바로 이 온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부온도를 항상 37도가 유지돼 줘야 되고요.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피부 온도의 특징은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올려서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론은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바로 습진이 발생한다.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한다는 게 바로 제 이론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외부에서 강한 자극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내 몸 속에서의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염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심부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관계 속에서 심부온도가 장기간 내려갈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자꾸 올라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의 약화와 억력의 강화가 생기고,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친단 말이죠. 이 모공이 다칠 때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땀 분비의 감소가 생기는데요. 어떤 분들은 무한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국소 다한증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 피부 온도가 상승할 때 우리가 다양한 뭐 발적, 발진, 또 자결감, 화끈거림, 심지어는 통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억력이 강해졌을 때, 밀어내는 힘이 강해졌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심부 온도의 저하가 장기적이고 만성적일 때 우리는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심부 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섭진 100% 치료하기 위한 6가지 핵심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만 잘 이해해 주신다면 염증 치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피부 발적, 홍반, 자결감, 화끈거림과 같이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왜 피부 온도가 상승하느냐 이거고요. 어느 순간에 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피부가 붉어진다든지 화끈거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긁다 보면 피부가 붉어지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발생했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럼 심부 온도는 왜 내려가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세포의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 세포의 손상.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죠. 뭐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뭐 물리화학적인 요소, 약물, 수술, 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겨서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왜 구진, 농포, 뾰루지, 급세포증과 같이 피부 조직이 융기가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와 억력,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조직은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섭진에 있어서 뭐 뾰루지가 있다든지 농포가 생긴다든지 뭐 또 현미경 소견에 있어서 이 가시와 같은 급세포증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뭐라고요? 억력이 강해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억력, 밀어내는 힘이죠. 억력은 왜 강해지죠?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서 강해지는 거죠. 그럼 피부 온도의 상승은 왜 생겼죠? 심부 온도의 저하죠. 심부 온도의 저하는 왜 생겼죠? 세포의 손상이죠. 세포의 손상은 왜 생겼죠? 다양한 온도, pH, 압력 등에 의해서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단지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이해되셨죠? 섭진 치료를 위한 핵심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왜 피부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저녁이 되면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죠. 여성분들은 생리 전후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왜 이러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부분 환자분들은요, 또 의사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가려움증이 생기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려움증이 발생한 이유는 모공이 다쳐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인체의 생리, 병리적인 변화를 잘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모공을 닫게 되는 거예요.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잖아요. 몸에서 열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모공이 닫혔잖아요. 자, 그러니까 열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원활하게 방출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때 긁어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그래서 저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는 이야기죠.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참 쉬워요. 이해가 되어야 환자분들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요. 그럴 때만이 섭진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10년, 20년, 뭐 심지어 30년이 된 피부 염증 질환도 치료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왔냐고 저는 막 야단을 치고 있어요. 치료 원리를 알면 치료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 치료 방법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고 단지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을 쓸 경우에 있어서는 뭐 10년, 20년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왜 피부 건조, 균열, 태서나 그리고 인설, 각질 등이 생기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습진이 이제 만성화되면요, 자꾸 피부가 두터워져요. 그게 바로 태서나고요. 또 한편에서는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본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모공이 닫힌다고 또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우리가 막 보습제를 바릅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려고, 윤기 있게 좀 만들려고. 하지만 보습제를 바르는 순간 모공은 더 닫혀버리고 피부 밖으로의 열 방출은 더 곤란해져서 모공은 더 닫히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 현상이 또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습진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피부 건조, 균열, 태서나 인설, 각질 등은 바로 모공이 닫혀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공을 열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러한 다양한 탄력성의 증상, 건조성의 증상, 태선화 같은 피부가 두터워지는 현상까지도 일체 다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피부 건조, 균열, 태서나 각질, 인설은 모공이 닫혀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생긴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피부로의 수분 공급이 저 각질 세포까지 갈 수가 없을 경우 각질과 각질 세포 사이에 그 점착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때 각질은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탈락성의 증상인 인설, 각질, 비등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참 쉽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습진 치료를 위한 근본적인 치료 원칙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야기죠. 치료 원칙에 위배되는 치료를 하게 될 경우는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 토대로 치료 원칙을 우리가 세 가지 치료 원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왜? 염증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쓸 경우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혀버리겠죠? 모공이 닫히는 순간 피부 밖으로의, 몸 밖으로의 열 에너지 방출은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때 또 가려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죠? 피부 염증은 더 악화될 수 있겠죠? 반대가 되면 절대로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피부에서의 온도 편차도 없어지고 가려움증도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습진 치료를 위한 3대 치료 원칙은 뭐냐? 자,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높이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되고요. 피부 온도를 높이는 찜질방, 사우나, 레이저 치료, 되도록이면 삼가는 게 좋고요. 모공을 닫는 보습제나 화장품, 이러한 크림류를 쓰는 것은 되도록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심부 온도를 낮추는 요인은 너무나 많죠. 찬물, 아이스크림, 팥빙수 다 해당이 되고요. 보존제, 방부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가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습진 100% 치료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습진 치료를 위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 온도는 그럼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방에 약물요법을 쓰게 됩니다.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제가 개발한 피레토탕,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약재를 써서 심부 온도를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모공을 열어주는 한방 약물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이요법이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심부 온도를 순간적으로 올려주는 산성식품을 먹어도 가려움증은 더 심해집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식초라든지 또 술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또 딱딱한 음식들, 달고 점성이 높은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생활요법인데요. 항시 따뜻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해 주는 게 좋고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너무 높잖아요. 자, 그럴 때는 또 좀 보일러를 살짝 틀어서 너무 습도가 높은 것을 조금 낮춰 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습도가 높으면 기압이 떨어지는 거고요. 저기압일 때 심부 온도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고 피부 온도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온도, 습도, 압력에 따라서도 막 피부의 정상들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은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영과 같이 찬 물에서 운동하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하고 나서 갈증이 난다고 막 찬물을 들이키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것마저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운동하고 나서는 따뜻한 물 샤워가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섭진 100% 치료하기 위한 핵심 포인터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섭진 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신감 갖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